예제 중에서 표서식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아직 아무런 서식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서식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쉘 스타일의 이쁜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원 목록 같은 이 성격의 문서는 사람이 들고 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서식을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표서식으로 설정을 해두는 게 좋은데요. 표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을 미리 다 설정하지 않아도 연이어져 있는 데이터 영역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표 안에 하나의 쉘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서식 목록 중에서 원하는 이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쉘 스타일하고 다르게 이 커서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는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데요.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이 머리글 포함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머리글이라는 것은 각각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어떤 분류 기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머리글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일반 데이터와 이 머리글이 별 차이가 없게 서식 지정이 됩니다. 되돌아가기 버튼으로 일단 원래 상태로 돌리고요. 다시 한번 표서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머리글 포함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내용의 분류 기준들이 머리글로서 밑에 데이터들과 다른 서식이 적용돼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쉘의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목록 단추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어떤 그 정렬 명령 중에서 필터라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표서식 설정이 되면은 표 도구라는 어떤 상황 탭이 나타나고요. 이곳에 있는 이 표 스타일 옵션을 통해서 첫째 열에도 혹은 마지막 열에도 여러분이 어떤 그 지정된 서식을 추가하거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 스타일 역시 목록을 눌러서 이 커서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표서식이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지 않았지만 표서식이 적용된 이후로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미리 보기 상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정된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가장 하단에 여러분이 내용을 추가해서 입력할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 건데요. 이곳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름 입력하고 탭키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식 스타일이 상단에 있는 이 표서식 스타일이 연속돼서 입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식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빈칸들에 또 내용을 입력을 해 나가면 기존 어떤 그 표서식 영역에 아래 입력된 내용이 추가돼서 포함이 되겠죠. 만약에 이 사이에 새로운 내용이 입력돼야 되는 경우라면 이 행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삽입을 눌러서 행을 하나 삽입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추가된 행의 서식은 전후 행에 입력된 서식 흐름에 걸맞도록 자동적으로 설정이 돼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표서식이 적용되었을 때 장점으로는 지금 가장 위쪽의 어떤 영역을 봤을 때 이 머리글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스크롤 막대를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 머리글들이 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위쪽으로 숨겨지면서 이 상단에 있는 열 머리글들이 표서식에 적용된 머리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떤 머리글로 할당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또 표서식의 장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표서식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설정된 영역에 빠르게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이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